가끔 가다가 저한테 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방송하지 말고 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오늘 이후로 제가 좋게 대접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요. 저를 위한 입장이 아니라 공작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그런 이야기 했다가 욕들을 짓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특정한 불순한 의도로 공작하는 사람입니다. 딱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당원이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야 제 몸의 상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제 상황을 있는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악용해서 저를 걱정하는 척 하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자, 문재인이 감사원에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라고 하는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고, 자, 이에 대해서 지금 야권은 윤 정권의 정치 보복 업무다라고 총공세에 나서고, 감사원은 이전에도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선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감사원의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아야 될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 공무원 피살과 월북모의 과정에서 문이 무슨 역할을 했나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부인되는 사람은 문이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행이 거의 막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9월 30일 문에게 감사원에게 서면 조사 관련한 요구가 왔다고 보고를 했다. 윤건영이 문재인 때 이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3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문은 이에 대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윤건영이가 전했습니다. 자, 윤에 따르면 28일 감사원은 문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비서실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 감사원이 다시 서면 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비서실에 발송했고, 비서실은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이메일을 다시 환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일인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돌보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은 벌써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칼 것까지 이렇게 들이대면서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나, 공무원 생존 보고 받은 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 문의 역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자, 이때 이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시점에 한밤중에 미리 미국 시간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화상연설 코로나로. 그랬기 때문에 2020년 9월 공교롭게도 서해 공무원이 지금 피살되는 타이밍에 23일 오전 11시 25분에 문이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화상연설을 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실종됐다라는 게 21일 오전 11시 반, 그리고 22일 오후 3시 반에 북측 해역에 생존이 확정됐고, 그리고 9시 40분까지 진행되면서 공무원 이 씨가 사살 후 시신이 소각되는 일이 나타났고, 그날 3시간 전인 6시 36분에 문에게 서면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그 26분 뒤에 문이 한반도 종전선언 유엔 연설을 했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오후 1시 30분에 국방부가 이시 실종 월북 가능성을 열어둬라는 내용을 발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가 일단 무례하다는 문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예요. 문이 굉장히 법 위에서 놀고 있다. 문이 지금 좌파의 일종의 내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문가리가 지금 자신에게 서면 질의를 하겠다는 감사원의 요청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건 예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물론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지난 정권의 비리가 정치적인 꼼수나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예는 없지요. 대한민국은 그 수준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요. 비록 정쟁의 일환으로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요구를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그걸 알아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건 꼽더라도 더럽더라도 아니면 예의가 없이 느끼시더라도 응해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은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이는 문 정부가 적폐 청산에 나서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이 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에 관한 팩트를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면 이재명의 말이라면 맨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례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일부 언론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국감 앞두고 서두를 필요가 있었냐라고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민주화 이후 대통령 6명 중에 4명이 퇴임 후 감사원의 조사 통보를 받았고 절반이 질의서 수령을 거부할 정도로 실익이 낮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시도한 것은 기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문의 반박이 무례하다라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면서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트집을 잡아서 하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은 이야기죠. 문이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특히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 임의로 국정 운영을 해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기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성역 없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자, 그래서 윤 정권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은 맞다. 나는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정치 보복일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하면 감사원이 질의한 필요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 보복은 지난 정권이 잘못한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지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생짜로 정치 보복하는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례하다라는 문재인의 답은 정답이 아니지요. 무례한 게 아니라 뭐 타이밍과 절차와 방법에서
아직 나한테 질문할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전직 국정원장이나 관료들을 다 묻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왕을 지내다가 물러난 태상왕 정도로 생각해서 자신은 민주주의의 법 적용에서 예외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버스를 타고 서울 검찰청까지 중수부까지 와가지고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노무현이 문재인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답할 것은 답하면서요 가야지. 이제 지 똘마니 민주당 패거리 몰아서 지 후임이자 똑같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부축해서 이제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덮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윤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대북 밀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밀무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을 물어야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요, 대북 밀무역에 비한다면 저는 지엽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근데 윤 정권은 문에게 본질적인 부분을 묻지 않고요, 지엽적인 일을 묻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 가족이나 이런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전체적 입장에 봤을 때는 대북 밀무역을 물어라. 그러면서 이런 서해 피살 사건도 같이 물어야지. 왜 큰 칼은 놔두고 조그만한 과일 깎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